안녕하세요. 장희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프리미엄을 극복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안 줘도 되는 건데 이제 상대방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걸 받고 이제 팔겠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을 아무래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적게 주는 것이 우리가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건데요. 고수들은 이제 프리미엄을 되도록이면 안 주고 또는 마이너스로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하수들일수록 정보력이 없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라도 그렇게 사죠. 그래서 비싸게 이제 주고 샀기 때문에 당장은 돈을 벌 수가 없고,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거나 또 그 물건의 가치가 많이 상승해서 가격이 올라가야만이 먼 훗날에 돈을 버는 이제 그런 거죠.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사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매물에는 어김없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죠. 예. 서울은 뭐 최소 1억 이상인데 알려진 재개발 구역은 뭐 5, 6억 이상 가는 곳도 많고요.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뭐 10억이 넘는 곳도 많죠. 우리가 그 재개발 재건축만 있는 게 아니죠. 당첨이 이제 아파트 청약해서 당첨이 되면 거기에도 이제 프리미엄이 몇 억씩 붙죠. 그것도 뭐 없어서 못 산다고 막 그래요. 어떤 인기 있는 단지는. 자, 적당한 프리미엄은 뭐 감수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선점한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또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투자 심리가 과열돼서 터무니없이 많이 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망연자실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투자를 실패로 이어지는 거죠. 재개발 예정지역이나 예정지역으로 위한 동의서 진구적인 곳인데도 피가 2억에서 5억 붙은 곳도 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역은 아직 재개발 구역정도 안 된 거예요. 조합설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입주까지는 10에서 15년 이상 걸립니다. 또 동의서가 진구적인 곳도 있어요.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려고. 그런 곳은 구역정이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피를 안 주고 사면 몰라도 피를 주고 산 경우에는 이제 구역정이 안 된 데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을 우리가 이제 주고 살 때는 기간 리스크와 기회비용 상실도 따져보셔야 돼요. 즉, 총 투자 비용 대비 투자 수익률이 얼마인가를 어느 정도 판단한 다음에 투자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매매 금액만 총 투자 비용이 아니고요. 여기에 우리가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권리가액이 이제 조합원 분양보다 모자라면 그 차액을 내는 걸 추가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기회비용이 있죠. 내가 다른 곳에 투자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간 거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 그리고 이자가 있죠. 그래서 이걸 합친 걸 총 투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프리미엄은 왜 붙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프리미엄이란 뭐냐? 미래에 내가 얻어야 할 이익을 포기하는 겁니다. 먼저 산 사람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기득권 정보이죠. 정보가 노출된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할수록 프리미엄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매매 금액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하고 관리처분 계획인가 하면 내 그 권리가액이 정해지잖아요. 그것을 뺀 금액을 우리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금액이 만약에 10억인데 내 권리가액은 5억밖에 안 돼. 그러면 그 프리미엄은 5억으로 내가 돈을 주고 이미 버리는 거죠. 프리미엄 투자에서의 전제 조건. 자, 프리미엄 투자에서는 지금 살 때가 가장 비싼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것이 더 오를 것이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장 비쌀 때 사시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지금보다 호황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호황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가 판단하기 힘든데, 어쨌든 그러나 시장이라는 것은 호황이었다가도 불황이 되는 거고요. 불황이었다가도 호황이 되는 거죠. 결국 불확실한 미래에 승부를 걸릴 수밖에 없는 투자죠. 불확실한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고수들이나 이런 부동산 전문가는 프리미엄이 없거나 적은 물건에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프리미엄이 없거나 적은 물건은 살 때 돈을 버는 거죠. 가장 비쌀 때 사는 게 아니라 살 때 돈을 벌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시장이 호황이 돼서 가격이 오르면 보너스가 되는 거고요. 불황이어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크게 손해볼 일은 없는 거죠.
그러면 프리미엄이 없거나 적은 물건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자, 재개발 재건축 진행 과정을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재개발 재건축 진행 과정은 정비 예정구로 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을 하죠.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하고,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합니다. 75%의 동의를 얻어서.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주를 해서 철거하고 공사를 착공을 해서, 그리고 나서 준공, 그 다음에 입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전 또는 조합 설립 인가 전 매수해야 프리미엄이 적습니다. 그런데 좀 아무래도 진행 상황이 좀 늦어지는 그런 또 곳에서는 프리미엄이 적은 대신에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적더라도 진행 상황이 좀 빠른 곳에서 찾으셔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 인기구역은 정비 예정구역 지정 전에도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아현 1구역 같은 경우는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붙었죠. 자, 정비 예정구역 지정 전 또는 정비구역 지정 전이면 최소 10년 혹은 1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을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기회비용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프리미엄이 적은 데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가 돼야 비로소 알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매수하면 프리미엄이 적거나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가능한 거예요. 자,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대신에 검인동의서를 이제 구청에서 이제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데, 검인동의서 구청에 신청 전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 구입하면 수익 극대화될 수 있어요. 검인동의서는 구청이 함부로 발행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인동의서가 나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면 그 검인동의서가 나오기 전에 투자하시는 거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소규모로 이제 된다 그래서 3,000평 이하죠. 그래서 3,000평 이하이기 때문에 소규모 단지다 이래서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은 여러 개의 구역을 이어요. 가로주택. 석관동 같은 경우는 12개 구역이 이어져 있죠. 그래서 그것이 한 브랜드로 전부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대단히 단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합 설립을 하면 3년 이내 착공이기 때문에 매수하고 나서 5, 6년 후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보통 일반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매수해도 10년에서 15년씩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5, 6년 후면 입주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 리스크가 적죠. 그리고 굉장히 스피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프리미엄이 적거나 또는 없는 투자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투자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있고 또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에서 유일하게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죠. 그런데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사가지고 물론 나중에 뭐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상당히 위험하다. 시장이 앞으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이 프리미엄이 없거나 적은 그런 물건을 찾아서 프리미엄을 극복하는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